전쟁, 그것도 동족상잔의 그 엄청난 비극 6.25. 이제 1950년에 그 처참했던 전쟁을 체험했던 세대들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허리 잘린 국토가 여기 있고 100만의 쌍방병력이 배치해 있는 현실에서 40년 전에 그날의 비극을 되새겨보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6.25 전쟁 초기 제6사단 7년대 제2대대장 김종수 소령을 중심으로 펼친 무용담이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전지를 찾아서 제1부 페인트로 그린 계급장. 극본 김영무, 연출 조원석. (1950년 6월) 춘천 지역의 38선 방어 임무를 수행 중인 육군 제6사단은 사단사령부를 원주에 두고 제7연대를 춘천에, 제2연대를 홍천에, 그리고 예비연대인 제19연대를 원주에 각각 두고 있었다. 손들어! 쏘지 말아요. 넌 누구냐? 전 인민군 전사들과는 국방부를 찾아 월남했시오. 그러면 넌 귀순병이란 말이냐? 전 전쟁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시오. 6월 19일 오후 3시경 춘천 북쪽의 충성군 신북면 샘밭에 파견돼 있는 제7연대 수색대로 인민군 전사 한 명이 귀순해 왔던 것이다. 자, 이젠 안심하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물 한 잔만. 그래. 자. 소선? 인민군 제2사단 포병연대 SU-76 자주포 승무원이에요. 이름은 박철호. 계급은 전사라 했고 나이는? 21살이에요. 어떤 동기에서 국방군을 찾아왔나? 전 전쟁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시오. 전쟁? 우리 포병부대는 지난 12일 기동훈련을 한다면서리 원산을 출발, 일주일간 야간 행군을 계속해서 철원과 금화를 거쳐 어젯밤에 화천 남쪽 신포리 부근의 모래밭에 도착했시오. 그런데 어젯밤에 부대 공기가 이상해서 제가 잘 알고 지내던 김하사라는 분에게 슬며시 물어봤더니 우리는 수일 내 남반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동 배치됐다고 했시오. 이 어린 귀순병의 제보가 불과 일주일 후에 발발한 6.25 춘천지구 전투에서 제7연대로 하여금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고 적의 속전속결이라는 기본 계획에 수혜기를 받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정보지. 네, 연대장님. 이 기순병의 신문 내용은 믿어도 좋을까? 저들이 우리 연대 장병들의 심리적인 동요를 노리고
능히 위대한 귀순병을 침투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맞아. 이 기순병의 신문 내용이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네. 너무나 엄청난 정보입니다, 연대장님. 그래서 말인데 특별 수색대를 편성 적재 투입, 정확한 정보 수집을 해오도록. 알겠습니다. 이계지의 수색대를 편성해서 심포리 방면과 양구 방면의 적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그러했다. 아니, 적정을 관찰하고 돌아온 수색대의 보고 내용은 귀순병의 제보 내용보다 훨씬 더 생생한 것이었다. 네, 7년대 작전주임 이남호 소령입니다. 아, 나 사단장인데 연대장 무슨 보고 사항이 있다고? 예, 사단장님. 저희 연대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7연대장 임부택 중령입니다. 말씀하시오. 예, 오늘 제가 직접 정보주임과 작전주임과 함께 오봉산에 올라가 적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모든 상황을 종합 분석해볼 때 반드시 어떤 사태가 수일 내에 돌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단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빨리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간 수고 많았소. 오는 24일에 귀연대를 방문하기로 돼 있으니 적정을 계속 정찰하면서 경계 근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오. 알겠습니다.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었습니까? 연대장님, 육군본부 정보국과 직접 통화를 해보시죠. 해보나마나 대답은 뻔할걸. 적들의 그런 병력 이동은 진지 교대를 위한 움직임 같으니 그렇게 알고 적정 감시나 철저히 하라. 아닌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육군본부는 천하태평이었다. 예를 들면 1950년 6월 11일 16시를 기해서 저들의 모략적인 평화 공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군에 하달했던 비상경계령을 6월 23일 24시를 기해 오히려 해제했던 것이다. 이 소리. 예, 연대장님. 곧 단위 대장들을 소집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잠시 후 연대장실에는 제1대대장 김용배 소령, 제2대대장 김종수 소령, 제3대대장 인성관 소령을 비롯한 각 단위대장들이 모여들었다. 말씀하시죠, 연대장님. 모두들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연대장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다그칠 수밖에 없겠군요. 사단이나 육군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던 간에 우리 연대는 저들의 동태가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각 대대는 야간 작업을 실시해서라도 각 진지들을 잘 보수하고 각종 장비들도 일단 유사시에 100% 작동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대장님, 제가 알기로 저 연대는 이미 그럴 각오로 각종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육군본부의 작전 명령 말씀입니다. 김서리 형, 그 문제는 내가 먼저 말씀드리겠소. 연대장님, 장병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외박이나 외출은 최대한으로 실시하라는 육군본부의 지시는 중요하지만 38선 북방의 인민군 지역에서 근간에 볼 수 없었던 공격 징후가 노골적으로 발견돼서 장병들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는 이 시기에 적어도 저희 연대만은 외박 외출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실은 나도 그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던 중이에요. 해서 말인데 각 대대장들은 육군의 장명을 최대한 수용하되 장병들의 외출 외박 문제는 각 단위 대장들의 재량에 맡길까 하고. 그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우리 이대대 장병들의 외출 외박을 중지시킬 생각입니다. 제7년대 2대대장 김종수 소령. 그는 1926년 5월 28일에 경남 김해군 녹산면 구강리에서 분홍인 김교환의 사남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원래부터 검게 거슬린 얼굴에 두 눈이 부리부리한 김종수는 녹산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만주에 가 있다가 해방을 맞아 귀국. 1946년 1월에 부산의 남조선 국방경비대 제5연대에 입대했다가 다시 경비사관학교에 입교,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1947년 4월 19일에 소위로 임관됐던 것이다.
대대장님, 구보를 하거나 산을 타거나 전 지금까지 뒤처져 본 일이 없는데 대대장님을 만나면서부터 계속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좀 쉬잔 말인가? 아닙니다. 저도 오기가 있으니까. 작전관 최익수 중위를 대동한 김정수 소령은 38선 젖경의 전초진지 오봉산을 오르고 있었다. 한노정 이상무. 수고들 많다. 사실 진지 보수 공세는 지겨울 것이다. 그러나 이 진지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보호받는 안전벽이 되는 것이 마치 튼튼하게 구축하도록 해라. 불행히도 이 진지를 지켜낼 수 없을 땐 내 무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대장님 말씀 명심하고 성심성의껏 보수 공사를 지휘하겠습니다. 이소희, 예, 대대장님.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 알고 있나?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6월 24일 그날에는 신임 사단장 김정호 대령이 초도 순시차 제7연대를 방문한 날이었다. 물론 김정호 대령은 연대장을 비롯한 각 단위 대장과 참모들의 영접을 받았다. 그러나 상황실 분위기는 곧 무거워졌다. 부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끝내고 연대장 임부택 중령이 적정에 대한 특별 보고를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적적의 상황으로 볼 때 적은 불언간 국부적인 공격을 가해올 징후가 농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 제2연대와 제7연대에서 보고되고 있는 각종 적정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결론은 분명 그러한 것이었어. 그러나 상부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정보 하달이나 특별 경계에 대한 지시가 없으니 나로서도 답답할 뿐이요. 사단장님, 제2대대장 김정수 소령입니다. 그러면 적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우리 사단 전방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잖아도 사단 작전 참모를 통해서 6번에다 몇 번이나 문의를 해봤지만 타 지역의 적정은 평온하다고 했어. 또 정보국의 미 고문관은 절대로 인민군이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한다고 했어. 바로 그날 밤이 우리 민족사의 한 페이지를 피로 얼룩지운 6.25 발발의 밤이 될 줄이야. 이 대대장 김종수 소령은 대대장실 한쪽의 야전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다가 빗소리에 놀라 잠을 깼다. 새벽 3시 40분이 좀 지난 시간이었다. 이것도 우리 정부가 놈들의 위장 평화 공세에 속아가는군. 놈들이 진심으로 조만식 선생을 남으로 보낼 의사를 가졌다면 진작 보냈을 일이지. 이렇게 날짜만 끌 리가 있겠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이건 보성 아니야? 그렇다면 대대장이다. 대대장님! 적의 포탄이 마구 아군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어디야? 예! 여긴 오봉산 제5중대 인서대장입니다! 병력 배치는? 예! 지금 배치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대대장님, 지금 우리 대대 방어지역 전면이 적의 무차별 포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지용에 침착하라고. 죄송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터진 것이다. 전쟁. 그렇다. 그렇게 6.25 전쟁은 선전포고도 없이 저들의 기습남침으로 비롯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찌할 것인가? 모진교를 통해서 유유히 남으로 밀려오는 저들의 SU-76 자주포.
아군의 2.36인치 로켓으로 저질의 자주포를 명중시켰지만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의 로켓포가 저 자주포를 당해낼 수 없다면 그리어 마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자는 살아남고 살려고 발버둥 칠 자는 죽고 말다. 국민이란 나라가 위급하면 언제든지 목숨을 바치 않는다. 날 따르라. 나도 너희들과 함께 싸우다가 너희들과 함께 죽을 각오했다. 얼마 후 양구에서 춘천에 이르는 46번 도로상에 처음으로 적이 나타났다. 그들은 일개 대대 규모의 보병부대였다. 대대장님, 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일단 흩어지고 진지에서 쫓겨났던 2대대 병력이 진을 치고 있었다. 아니 그런데 저들이 왜 자주포나 중장비를 투입하지 않았을까? 아마 북산면 추천에 있는 목표가 낡아서 중장비가 통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두고 보자. 적장관, 각 중대장에게 연락하라. 내 명령 없이는 절대 사격하지 마도록. 알겠습니다. 이윽고 초조하고 지루한 시간만이 흘러가고 있었다. 사격 개시! 우리가 이겼다. 저들은 태풍을 만난 갈대꽃이 있다. 이렇게 우리 가슴속에 필승의 신념이 살아있는 한 우린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2대대 장병들의 우렁찬 승리의 환호성이 소양강변에 울려 퍼지고 있을 때 전황을 파악하기 위해 원주에서 춘천으로 달려온 사단장 김정호 대령은 봉이산에 설치된 제7연대 지휘소를 찾아들었다. 7연대장. 예, 사단님. 연대장은 알고 있어. 적의 침공이 우리 사단 정면에 한한 국부적인 침공이 아니라는 것. 통신이 두절돼서 아직 그런 정보를 못 받았습니다만. 좀 전에 겨우 육군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과 통화를 할 수 있었어. 놈들이 오늘 공네 4시를 기해서 일제히 남침을 감행한 것이오. 아니 그럼 그렇소. 전황은 아군에게 매우 불리하오. 사단장님, 장비가 문제입니다. 놈들의 전차를 파괴시킬 수 있는 무기가 없단 말씀입니다. 나도 듣고 있어. 2.36 로켓포가 놈들의 전차를 못 당한다는 소식. 그러나 당장 어찌하겠소?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껏 제가 본 적들의 전술과 전투 기량은 매우 미흡한 것이므로 능히 저희가 춘천을 사수할 것 같습니다. 그렇소. 춘천 사수는 우리의 지상과지요. 그리하여 7년대 대전차포 중대 제2소대장 시밀중위는 5명의 특공대원을 선발, 휘발유병을 들고 육탄 공격으로 저들의 전차를 때려잡는 무공도 세운다. 가히 전장에서는 가능한 일도 불가능한 일도 없는 것이다. 대대장님, 사단 작전 명령이 변경되었습니다. 내용. 네, 사단은 소양강 남한의 방어 진지를 강화하여 하천선 방어로 전환하고 제7연대는 소양교를 포함한 우측의 153 고지와 136 고지를 방어하고 제19연대는 제7연대 좌측의 소양교와 군하동을 방어하고 제16 야전포병대대는 일개포대를 홍천으로 전진시켜 제2연대를 직접 지원하라는 명령입니다. 결국 방어 정면 축소 조치로군. 전황이 불리한 모양입니다. 작전관, 네, 우리 병사들의 사기는 사기는 좋지만 방어 정면을 소양강 이남으로 축소한다면 심리적인 동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럴 테지. 내가 직접 각 진지로 나가봐야겠. 병사가 존경하는 지휘관은 언제 어디서나 병사와 함께 고생과 위험을 같이 하는 지휘관이다.
교관들은 갑자기 이루어진 방어 정면 축소 작전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품 모양인데 이것은 아군의 전황이 불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제 오늘 우리 연대의 방어 정면이 너무 넓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효과적인 전투를 치르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듯 김종수 소령은 일선 진지를 순찰하며 중대장, 소대장을 격려하고 이해시키기도 했다. 육사단장 김정호 대령이다. 누구? 육군본부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 뭐라고? 현재 서부전선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에 따라 육군도 서울을 떠나 수원으로 철수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안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 싸웠어. 춘천을 포기하다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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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장님, 우리는 적과 싸워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데 왜 철수를 하는 겁니까? 왜요? 미군의 증원부대가 도착하면 곧 반격을 개시할 것이다. 아무튼 제6사단은 나흘 동안을 버티며 춘천을 방어했다. 그들은 각 전선과의 통신이 두절된 속에서도 고군분투, 방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것이다. 이제 역사적 자료로 남아있지만 국군은 장교 8명을 포함 200여 명이 전사하고 353명이 부상당한 피해에 반해서 인민군은 제2사단 포병사령관 안빈 대좌를 포함 6,572명의 전사 내지 부상자를 냈고 122명의 포로를 냈던 것이다. 아니, 저들의 속전속결이란 기본 전략에 치명타를 입힌 셈이었다. 대장님. 무슨 일이냐? 사모님은 피난이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바라다 보이는 춘천 시가지가 불타고 있었다. 대장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뭐야? 춘천 시는? 사모님이 군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놈들이 알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대장님. 그 뜻은 고맙지만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 우린 이 원창 고개를 지켜야 한다. 대장님. 우리 연대 장교들 중에서 가족을 피난시키지 못한 사람이 나 하나뿐이 아니야. 대장님, 이게 쇳가랭이 적이 백기를 들고 이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뭐야? 이게 소대가랭이 100개를 들고 투항을? 이상하지만 좀 더 두고 보기로 하자. 일단은 사격을 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마침내 적들이 30m 전방까지 접근해왔다. 우리에게 투항한다는 그 전에 쳐라! 모두 소리들어! 이른바 백병전이 전개됐던 것이다. 그 전투의 결과는 이대대의 승리였다. 나는 또 한 번 너희들 투지가 돌보다 더 컸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미안하다. 나는 적이 100기만 들면 투항하는 것으로 간단히 판단하고 그들의 어깨에 걸쳐진 총기에 관심은 갖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백병전을 초래케 한 나의 오판이었다.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전투에서는 이기면서도 작전에는 자꾸 후퇴만 거듭해야 했던 제2대대. 그들은 작전 명령에 의해서 홍천을 거쳐 산마치로 이동했고 다시 원주로 철수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충주 방면으로 철수를 해야 했다. 도대체 홍천이 이남으로 더 이상 철수 안 할 거라고 해놓고 이건 뭐야? 우린 충청도 충주당하냐? 부산까지 밀리려나 보지 뭐. 젠장,
미군은 온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이미 미군이 왔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럼 해답이 틀리잖아. 미군이 왔는데도 우린 자꾸 후퇴한다니. 아니, 저 비행기는 그래, 그게 바로 미군의 전투이다. 대대장님께서는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전쟁이란 1대1의 복싱 경기와는 다른 거니까 첫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만 잘 수행하지. 이왕 죽기를 각오한 마당에 사소한 불평불만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곳은 무궁리 동쪽 5km 지점에 있는 644고지 부용산이었다. 김정수 소령은 각 중대장들에게 사주 경계를 철저히 지시하고 적의 예상 접근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대 작전장교 이우식 중위와 동행 모도원 쪽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이중에 네, 대대장님. 놈들의 선발대가 벌써 모도원까지 출현했다면 놈들의 주력이 곧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겠어? 네. 오늘 밤에도 놈들과의 일전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적을 보면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니까 불가피한 대전이라면 싸워야지. 대대장님. 응. 저기 낡은 암자마당에 많은 피난민이 몰려 있습니다. 거기로 가볼까? 그러죠. 저 피난민을 만나보면 혹 또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들은 별다른 기대 없이 그 암자 마당을 찾아갔던 것이다. 여보세요, 국군 아저씨. 아저씨들은 어째서 적을 보고도 싸우질 않죠? 아가씨는 누구죠? 네, 전 저 앞에 있는 동락국민학교 여교사 김재욱입니다. 그런데요. 전 국군 아저씨들이 원망스럽단 말이에요. 그 까닭이 궁금합니다만 보시다시피 저 암자 안에는 1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걔들은 하나같이 우리 국군 아저씨들은 비겁하다는 거예요. 네, 물론 전 국군 아저씨들의 후퇴 작전 같은 거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별명 같지만 우리 부대는 적에게 패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명령에 의해서 후퇴는 거듭하고 있지만 그럼 저희 학교를 되찾아주세요. 무슨 말씀이시죠? 30분 전에 우린 학교를 인민군에게 뺏기고 이리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상한데요. 1시간 전에 모도원에서 나온 피난민을 만났을 때 선발대로 보이는 부대가 장갑차 3대와 사이드카 5대로 나눠 타고 거기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글쎄 여기까지? 선생님, 놈들의 부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뭐 군대식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병력은 수백 명이 넘는 것 같고요. 자동차와 대포는 운동장에 좁을 지경이었습니다. 김종수 소령은 급히 서둘렀다. 그리고 동락국민학교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지점에서 몸을 숨겼다. 틀림없군. 1개 연대 병력은 좋게 될 것 같습니다, 대대장님. 대대장님, 놈들은 현재 경계를 허술한 채 제멋대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만. 그러나 김종수 소령은 고민에 휩싸였다. 대대 지휘소로 돌아와서 각 중대장을 소집한 다음에도 선뜻 용단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대대장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지금부터 서두르면 충분히 놈들을 깃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300여 명의 소총병뿐인데 놈들은 우리의 5, 6배가 넘는 대병력에다가 야포와 장갑차 등의 중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장님, 지금 그것보다는 당부의 명령 없이 단독적인 행동을 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그거다. 지금 우리가 연대장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작전 임무는 이 부용산을 확보하고 3번 도로상의 적정을 살펴서 보고하는 일인데, 만약에 단독 작전을 감행했다가 일이 잘못돼서 많은 병력을 잃게 될 경우에는. 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연대와 통할 수 있는 유무선의 통신수단이 모두 불통 상태입니다. 그러시다면은 전령을 보내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도 지금으로선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음성까지는 8km가 넘는 거리인데 전령이 갔다 오자면 작전 타임을 다 놓치고 만다. 대장님, 우리 중대장 모두가 작전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고
단독 작전을 조행하시죠. 대대장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걔들은 하나같이 우리 국군 아저씨들은 비겁하다는 거예요. 손자도 이런 말을 했다. 적의 형태는 드러나게 하고 아군의 형태는 보이지 않게 하면 아군은 집중할 수 있고 적군은 분산하게 된다. 아군은 하나로 집중하고 적군은 10으로 분산시키면 이것은 10으로서 이를 상대하는 것이 된다. 즉, 아군은 많고 적군은 적은 것이 된다. 능한 다수의 병력으로서 소수의 병력을 공격할 수 있게 되면 아군이 상대해서 싸움하기가 용이한 것이다. 좋았어. 기습 작전을 세웁시다.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이 중에 상황도. 네, 대대장님. 우리가 기습 작전을 감행하는 동안 새로운 적이 나타날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도를 따라서 남을 테니까 이 험준한 부영산을 공격해올 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나는 5중대 1개 소대만을 이 정상에 전류시켜 백야리의 제1대대 상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 단독 기습작전의 전술적 원칙을 다음같이 정하는데, 첫째,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야 하고, 둘째는 필승점에다 우리의 전력을 가능한 한 집중 투입하며, 셋째는 상대방의 필승점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이 각 중대에 임무를 부여하겠다. 5중대는 1개 소대를 이곳에 전시키고, 자, 여기 동남리 남쪽 1km 지점에 20 고지 북단부를 점령하고 있다가 동남 국민학교의 정면에서 적을 공격한다. 제6중대는 제5중대 우측, 즉 동남리 동쪽에 있는 여기 216 고지의 남단부 이 도로를 차단하고 있다가 도주하는 적을 공격한다. 제7중대는 5중대의 좌측에 있는 동남리 서쪽에 여기 215 고지와 대화리 사이를 점령하고 있다가 적을 공격한다. 그리고 8중대는 제5중대 지역 여기로 이동해서 81mm 박격포 1문, 기관총 2정으로 교사 내의 적과 운동장에 방열되어 있는 포체를 비롯해서 적병들을 집중적으로 포격한다. 단, 각 중대는 위장을 철저히 해서 요지선까지 진출하는 동안 은밀한 행동을 취해 적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공격 개시는 개시 전간 제6중대의 사격 개시를 신호로 일제히 감행한다. 대대장인 나는 제8중대와 같이 위치하고 있을 것이며 아군 간의 오격을 방지하기 위해 대원들의 진지이탈을 철저히 금지시키도록. 질문. 대대장님, 왜 북쪽은 차단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중인은 아직 기습작전의 경험이 없겠지. 적을 다면에서 완전히 포위한 다음에 공격을 가하면 아측의 피해가 많아진다. 궁지에 몰린 적은 사력을 다해서 저항해오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여름철 한낮의 햇볕은 가마솥과도 같았다. 열을 받은 땅바닥에선 숨이 막힐 정도로 지열이 뿜어나고 있었다. 각 중대의 이동 상황을 한동안 지켜보고 서 있던 김종수 소령은 화기 중대인 8중대 진지로 옮겨갔다. 신주위. 예, 대대장님. 박격포탄은 충분한가? 예, 약 50여 정도가 남았습니다. 하여간에 신주위가 박격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작전의 성패도 판가름이 난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니, 대대장님, 왜 포탄을 걸머지십니까? 나한테도 이까지 포탄 2개 걸머질 힘은 비축돼 있다. 시간은 늘 정확히 흘러가고 있었다. 각 중대원은 정해진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며 걷고 포복하고 땀을 흘렸다. 드디어
17시 5분 전. 신중히 사격 개시 1분 전이야. 포탄이 왜 아직 도착 안 나? 이건 낭패로군. 20초 전이야, 20초. 10초. 5초. 3초. 사격 개시! 포탄이 도착했습니다. 자, 빨리빨리 살려포! 어린 선배! 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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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반자! 대대장님, 성공입니다. 성공! 한마디로 동아리는 주작입니다. 해냈구만. 대대장님, 놈들이 마을을 통해서 북쪽으로 도망치는데 그쪽을 포격을 가할까요? 안 돼. 예? 거긴 민가가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포탄은 얼마나 남아있나? 12발이 남았습니다. 좋다. 그거 남겨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수 소령은 쌍안경을 들고 다시 학교 교정과 그 일대를 살폈다. 움직이는 적병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검은 연기만이 하늘 높이 타오르고 있었다. 17시 30분. 상황은 끝이 난 것이다. 대대장님, 지금부터 잔적 소탕 명령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적 소탕은 내일 아침에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린 병력 손실을 줄여야 하니까. 전투에서의 승리. 그 감격과 환희는 감히 어느 누가 필설로 다 묘사할 수 있을까? 그렇다. 김종수 소령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공교롭게도 다음 날 새벽녘에야 그동안 두절 상태였던 연대 지휘소와 무전이 연결됐다. 어떻게 된 거야, 김소령? 어제 오후에 적과 교전이 있었던 모양인데. 전대장님, 우선 두절로 사전에 직전 보고를 못 드린 점 사죄드립니다. 어서 교전 결과나 보고하시오. 네, 연대장님. 아직 확실한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 제2대대는 동랑리에서 적 1개 연대를 섬멸한 게 분명합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오? 내가 기대했던 건 제2대대가 무사하기만을 염려하던 중인데. 네, 분명히 우리는 1개 연대의 적을 섬멸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그건 기적과도 같은 전성 아니오. 장하오, 정말 장하오, 김소령. 네, 연대장님.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전 생전 처음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소령, 내 이 사실을 곧 사단장께 보고드리고 현장으로 달려가리다. 네, 알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장하오, 장하오, 김소령. 그날 김종수 소령이 지휘한 제6사단 7연대 2대대가 섬멸했던 적은 인민군 제15사단 이하 48연대였다. 그것도 생포한 인민군 군관으로부터 그 당시에 자백받은 사실이었다. 우리가 노획한 장비 현황도 집계되었소. 네, 122mm 국사포 6문, 76mm 국사포 8문, 중기관총과 경기관총 41점, 장갑차 10대, 사이드카 20대, 집차 20대, 스리쿼터 40대, 권총과 소화기는 2,000여 점, 그리고 각종 통신 장비와 문서 등 1,000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일개연대 장비를 고스란히 노획한 것이로. 연대장님, 지금 막 집계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적의 시체는 약 1,000구로 추산이 됐고 포로는 97명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중에는 48년대 후방 참모와 군관 5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 7연대의 영광일 뿐 아니라 육사단 전체의 영광인 것이오. 잠시 후 그곳으로 김종호 사단장이 도착했다. 사단장 역시 뜨거운 마음으로 김소령의 무공을 치하했다. 김소령은 그야말로 훌륭한 지휘관이오. 정말 달리 할 말이 없어. 감사합니다. 연대장, 내가 이 노획 장비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이 많은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또 연재라는 사실이오.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소련이 배후에서 김일성을 사주해서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면서도 이 전쟁은 자기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소위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 노예 꿈을 물적 증거로 내놓으면 아무 말을 못할 것 같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실을 육군본부에 보고를 하고 대구나 대전에서 노획 무기 전시회를 갖도록 건의를 해볼 생각이니까 번거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이 장비들 고스란히 후송하도록 힘써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생각이지만 이번에 이 기적과도 같은 전공을 세운 7년대 전 장병들의 1계급 특진을 정일권 총참모장에게 건의해볼 생각입니다. 사단장 김종호 대령의 그 뜻은 실제로 나타났다. 이승만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 7년대 전원이 1계급 특진의 영광을 아는 것이다. 당신은 전쟁 중이라 계급장을 구할 수 없어 페인트로 계급장을 그렸지만 대대장님, 정일권 총참모장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육군 육사단 7년대 2대대 대대장 김종수 중위입니다. 이번에 김중룡이 세운 전성을 중심으로 축하하네. 그리고 김중룡의 특진도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도 김중룡의 전승을 보고받으시고 무척 기뻐하시면서 제7년대 전 장병이 1계급 특진을 명하신 건데 대제정은 이에 만족지 말고 더욱 잘 싸워주길 바람하지 않겠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귀관들이 전쟁 발발 이후 최초로 노획한 소련제 무기들은 대통령 각하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지금 대전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북괴가 소련의 사주를 받아 소련제 무기를 가지고 대리 전쟁을 도발했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폭로하기 위한 사안 증거품으로 미국 뉴욕의 유엔 의사당으로 수송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겠구만. 그러나 김종수 중령 혼자서 6.25 전쟁을 마감할 수는 없었다. 그의 신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떨어지는 작전 명령은 끝없는 철수 그것이었고 때로는 방어, 때로는 국부적인 공격 명령 그런 것이었다. 대대장님,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대대에 새로운 보충병이 배당되었습니다. 뭐에 보충병이? 그참 오랜만에 받아보는 보충병이군. 근데 보충병은 180명의 학도병들입니다. 학도병? 그렇습니다. 이들은 대전에서 지원병으로 편성된 학도의용군 제1진으로 지난 7월 26일 문경에 도착, 소총 분해결합 훈련만 몇 번 실시한 후 그 전원이 우리 대대로 보충된 것입니다. 문제점은 많겠지만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겠다고 자원 입대한 학생들이라니 그 누구보다 애국심이 강할 터니 다루기에 따라서는 훌륭한 병사가 될 수 있겠지. 지레 짐작했던 대로 순수한 열정 그 하나만을 무기로 전장에 뛰어든 학도병들을 상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니 뭐이? 그들이 군복과 철모의 지급을 거절하고 소총만 지급받겠다고 고집을 부려? 네. 이 전쟁에 그들의 생각처럼 낭만적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대장님, 적의 공격입니다. 새삼 전쟁의 참상을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철모와 군복의 지급을 거절하는 학도병을 수용한 지 불과 며칠 후에 김종수 중령은 너무나 순수했던 그 학도병들의 죽음을 목격해야만 했다. 장병의 유품입니다. 기회한다. 여기 한 통의 편지도 나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곁을 떠나온 지도 벌써 10여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전 지난 7월 22일 중부전선인 점천에 도착해서 제6사단 7연대 2대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부대는 인민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춘천바위라는 별명을 가진 필승의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대는 점천 북방에서 연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금방 전투에 참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간 공부만 하고 있던 제가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했던 날은 무척이나 불안하고 겁도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고 보니 그러한 겁이나 불안감은 차차 사라져갔고 이제는 저도 선배 전우들처럼 용감히 싸울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여 명의 적을 사살까지 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여보기는 처음이지만 제가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부득이한 일이었고 또한 이것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나 안심하세요. 이 자식은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박차고 전선에 참여한 이상 전쟁에 이기고 평화를 다시 이 강산에 깃들게 하고 부모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최대위. 네, 박위병의 유품과 이 편지 내 사물함에 보관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끝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왔던 제2대대 김종수 중령은 1950년 9월 15일에야 비로소 기다리고 기다리던 때를 만나게 됐던 것이다. 네, 제2대대장 김종수 중령입니다. 나연 대장이요. 모처럼 반가운 소식 알리게 되었으니 무척 기쁘고 유엔군과 우리 한국군이 오늘 오전 중에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 지하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어. 이에 따라 우리도 곧 반격작전을 개시할 것 같으니 이에 따른 준비에 착수하시오. 반격 개시는 아직 미정이다. 곧 하달될 것이오. 그 명령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출연 김종호, 김계원, 박영덕, 문영래, 김종수, 김정호, 임부택, 유영환, 김동명, 유재상, 최익수, 이호인, 인성관, 박상훈, 서대장, 홍시호, 김재옥, 강은영, 박철호, 경진호, 이남호, 박규웅, 김용배, 이재영, 해설, 유광진, 그리고 음악, 박형신, 효과 장준구, 조광호, 기술 송동호. 6.25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전지를 찾아서 제1부 페인트로 그린 계급장, 김영무 극본, 조원석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하는 수가 없겠구만요. 과장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이 지역